2022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힘을 보태고 싶은데 그게 손발이 안 맞네요. 참 유감스럽게도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이미 지지율은 3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윤석열과 권성동이 벌이고 있는 자신 없는 정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신 없는 정치를 하느냐?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거나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검찰 같은 공무원 조직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생물입니다. 국제관계도 생물입니다. 공무원 다루듯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리멸렬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 좀 더 하고 할까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 그러죠.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했는데 뉴욕에서 태풍이 분다든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상학자 로렌스가 얘기한 거죠. 초기에 사소한 변화가 그걸 간과하고 냅두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더 쉬운 예를 들을까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풍선 가지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꽉 누르면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저쪽 반대편이나 엉뚱한 데가 솟아오르죠. 여기 문제는 해결됐어. 저기의 문제는 커졌어. 어떻게 할 겁니까? 권성동 당대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다 그런데 결국은 갈 것 같습니다. 김용태 국힘당 최고위원, 청년 담당 최고위원이죠. 물론 친 이준석계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부당한 압력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제가 믿는 원칙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설령 힘이 부족해 부당한 압력과 강요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밀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 각오를 단단히 다졌네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할 때 민양배 의원은 꼼수 탈당이란 야바이 짓으로 국회법 원칙과 정치를 깡그리 무시했대. 그때 우리 국힘당은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주의에선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흔들리면 민주국가의 근본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한 후 법과 원칙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던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이제는 국힘당에서 그 데자뷰가 느껴진다. 개탄스럽다. 초유의 상황, 해석의 여지, 비상 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당을 운영한다면 결국 자기 부정에 빠지는 꼴이다. 이게 뭡니까? 저 의견에 많이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징계하지 마라 했는데 이준석 징계하면서부터 일이 커졌죠. 여기서 풍선을 눌렀습니다. 근데 반대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주 버터플라이 이펙트 같아요. 권성동 당대표가 당대행이 핸드폰을 열고 텔레그램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문자가 딱 사진에 찍혔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는 걸 어쩌고저쩌고. 와. 그러면 권성동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이준석 씨를 징계했다는 거가 되고 그게 알려졌으니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이 이뻐서 데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반대편으로 안 가더라도 중간지대에서 우리를 해코지하면 손해니까 데리고 있는 거죠. 제가 김이박홍한 지금 김종인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는 안 좋아요. 만약에 민주당 가서 민주당이 합세하면 누가 좋습니까? 미워도 자꾸 붙여야죠. 제가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이요. 그 사람이
진짜 부하들이 이뻐갖고 하나에 끌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의 부하들한테 잘 먹여주고 너희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각하 이건 아니고 막 주장합니다. 듣기 싫죠? 근데 그 중에 뼈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못 봤던 그룹싱크, 위시풀싱크에 빠져 있어서 못 봤던 것이 딱 드러나길래 아차 하고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친구에 더 주목을 하고 가까이는 안 두지만은 절대로 쫓아내진 않죠. 제가 어제는 생각을 못했는데 장세동 씨하고 민병돈 씨 두 분이 육사 동기입니다. 장세동 씨는 싫은 소리는 안 하는 스타일이죠. 가까이 둬서 계속 측근으로 갔지만 민병돈 씨는 각하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두지만 진금은 계속 시킵니다. 그때 전두환 씨가 그랬잖아요. 민병돈은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써먹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딴소리를 해도 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치를 하는 그릇이고 대인의 풍모고 대인이 돼야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자기가 생각하는 평생 공무원만 해본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은 싫든 좋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또 자기가 한 것도 위에서 결제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1인 기관이고 검사가 난다긴다 해도 상명하복 체계가 있고 또 위에서 누구 수사하면 수사 중에 일원으로 투입되는 거. 창의력 있는 거는 특수부, 반부패부나 와갖고 신문 쪼가리 쫙 보다가 이상하다 해서 한번 스스로 발제해서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이러한 발제는 기자들도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요런 공작 한번 해보자 해서 발의안을 올리는데 그게 매번 데스크 설득하는데 힘들잖아요. 국정원 직원들도 공작 발의해서 기조실까지 예산 타는 데까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녹아버리죠. 제가 기자하면서 이런 취재 해보자고 처음 발의할 때마다 저도 사실은 아이디어밖에 없고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면 그때 대단한 부장들은 그게 제가 자꾸 조갑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봐라 일단. 해보고 갖고 와봐라. 네 제품을 보고 얘기하자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거나 아니면 나중에 들고 와도 안 실어주죠. 그러니까 계속 이 신문이 재미가 없어지고 잡지가 재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동아일보에서 저보다 위에 사람이 오게 되면 늘 얘기하는데 처음엔 주의 있게 듣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 피해버리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면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들, 국힘당의 초선의원들 몇 명이야? 32명이 29일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비상시기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대행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권성동 너 내려와 이거죠. 권성동은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였습니다. 윤석열 너 안 되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거죠. 참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대행도 조기 전당대회는 할 수 없다.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조기 전당대회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비상대책위원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내일 모레가 8월 1일부터 새 주가 시작되는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일부 초선 의원들은 아까 이제 다수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를 주장했지만은 이렇게 막 변하면 당이 흔들린다. 로드맵도 없이 헤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안 그래도 정부가 힘든데 당까지 각자 도생하느냐. 배현진 너 왜 사퇴하느냐 하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모순에 걸려버리고 서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모순은 반드시 걸립니다. 텔레그램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끝난 거죠. 반드시 실수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격 따지면 우기리아로 가다 보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겁이 나니까 이제 비상대책위원을
다수가 요구한 걸 받아봐. 이러면서 이제 당이 와해가 되는, 약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이래요. 보통 사람들이 리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요, 시키지 말고 쭉 지켜보고 잘하면 쓰고 아니면 버려라. 이겁니다. 제 늘 어떤 조직 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창의성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나요. 네덜란드였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가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뚝을 쌓았는데 그 뚝에서 구멍이 뚫려갖고 물이 나오더랍니다. 지나가던 소년이 손가락으로 막다가 점점 커지니까 팔뚝으로 막고 끝까지 막고 있었죠. 어른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뚝이 터지는 걸 막아서 동네를 살렸다라는 게 있던데 그 어린 소년이 팔 넣고 있으면 춥잖아요. 팔시리하고 뺐으면 뭘 세네 하고 갔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너 지나가다가 물이 새면 막아라고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보다 낮은 데 땅이 있으니 뚝이 터지면 위험하다라는 걸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본인이 창의력 있게 딱 막은 거죠. 아무도 안 오니까 기다렸던 거고. 이게 책임감이고 이게 창의력입니다. 이 책임감과 창의력이 있으면 헌신을 갖고 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많은 데스크한테 내가 한국 기자상을 받은 기자고 내가 굉장히 건방진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내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버 안 낸다. 굉장히 위험한 취재하는 건 맞는데 내가 쓴 걸 보고 판단해봐라. 내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 시키는 것만 해요. 그리고 쫓아 올라가 저 위에 올라가면 위에서는 이 사람이 전달하는 말이 내 말을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본인도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로 창의력 있는 기사가 못 나와요.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회를 통해 갖고 하나회가 이제 왜 결속력이 강했냐? 좌장인 전두환이 뭔 짓을 해도 다 용인해 주니까 도저히 못 찾겠으면 너 나가 그러겠지만 또 거기도 프라이드가 있고 뽑혀온 사람들이니까 헛소리는 덜 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든 자랑은 하겠지만은 아이디어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 끌고 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악마의 대변인을 임명해봐라.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못 보는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을 임명해봐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 생활 평생 하다가 대통령이 되놓으니까는 시키면 되고 그 틀에서 국가는 워낙 오밀조밀 조직망이 있으니까 시키는 게 잘못돼도 뭐 위야부야 넘어가지만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시키지 마시고 맡겨두십시오. 제가 반대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잘하고 있죠. 박범계를 비롯한 민주당 투사들이 조금 애를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범계를 비롯해서 뭐 김남국인이 나와가지고 계속 어쨌든 한동훈한테 덤벼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윤석열과 한동훈 너희 우리처럼 해 하고 민주당 때리지 마 이겁니다. 속에 깔린 거는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 씨가 따박따박 대답은 하면서 제압을 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그들을 잡아넘는다든지 그건 아직 못하고 있어요. 처럼에는 쳐야죠. 처럼에 멤버들이 쳐다는 안 나가려고 저렇게 대드는 건데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한동훈 씨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외교부 장관 박진 눈에 띄죠. 문제 없죠. 그리고 박진 장관이 여러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데 못한다는 느낌 없죠. 미국 가서도 일본 가서도 지난번 우리 재판에서 징용공 문제 어째 그거 참 엉터리 재판이죠. 네. 저처럼 외교 안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뭐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큰 국내 반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진 장관이 본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도 많고 또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똑똑한 걸로 따지면 옥스퍼드 나왔으니까 절대 밀리지 않았고 영어도 잘하고 경험도 많고 또 본인이 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사실은 자기가 외교안보의 총수로서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쪽은 오히려 스타들이 잘하고 있어요. 또 하나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끄는 우리 안보팀이 북한 어민 강제 소환 사건하고 해수부 공무원 사건 따박따박 꺼내면서 민주당의 문재인의 목을 비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을 대구에 있는 한 무역업체 계좌로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왔다가 그 회사가 무역대금 형식으로 외국, 홍콩으로 특히 많이 보냈죠. 4조 원.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주로 쓴 거로 나오는, 더 조사하면 더 나오겠죠. 7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 분야 역시 김성한 실장한테 크게 감나라 배나라 안 하니까 따박따박 지금 뭔가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이겁니다. 지켜보고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 없게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정치는 생물인데. 이제 공무원 생활, 대통령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 생활 청산하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탄핵할 때 탄핵 소추위원을 했고 여기저기 유리한 쪽으로 갔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진자리 피하고 마른 자리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래도 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백그라운드 갖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윤 대통령한테 딱 맞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근데 모순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해법은 나옵니다. 결국은 총선효과, 이준석을 치니까 안 돼서 삐져나오고 또 이렇게 뭐 하니까 나비 효과로 지금 지지율이 20%까지 20%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시키는 대로 하는 정치,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의 말로입니다. 창의성을 주십시오. 윤석열과 권성동, 자신 없는 정치는 이제 그만. 맡겨라. 그리고 판단하라. 제 주장은 이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